루이비통 디올의 모회사인 LVMH가 작정하고 파리 한가운데에 만든 호텔, 블랙핑크 지수 호텔로 유명한 데다 생강 보이는 전망도 죽이고요. 신식 호텔에 방 넓고 음식 맛있고 수영장까지 대박이고 위치까지 완벽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모든 걸 갖춘 호텔의 내돈내산 리뷰. 안녕하세요, 또 떠난 남자 또 떠남입니다. 로맨틱한 폭레프 다리 건너면 눈에 딱 들어오는 고풍스러운 건물, 거대한 루이비통 매장 건너편 산마르틴 백화점과 붙어있는 그곳에 오늘 소개할 슈발블랑 파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21년 LVMH가 파리의 중심 중에서도 완전 한복판에 오픈한 호텔인데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팔라스급은 아니지만 요즘 파리에서 가장 좋은 호텔 꼽자면 가장 먼저 손에 꼽히는 호텔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제 돈 주고 간 호텔 중 가장 비쌌던 호텔이기도 한데 체크인부터 함께 해보실까요? 슈발블랑의 묵은 날이 파리에 도착한 첫날이었는데요. 제가 예약한 주니어 스위트에는 공항 픽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남아에서 호텔 예약에 픽업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만 유럽에서 그것도 높은 스위트도 아니고 기본 객실급의 주니어 스위트인데 벤츠 E클래스가 마중을 나오는 경우는 처음 경험해보네요. 파리의 여느 호텔들처럼 5성급 호텔이지만 1928년 세워진 건물이다 보니 건물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호텔은 객실이 72개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로비만큼은 웬만한 팔라스급 호텔들보다 화려하죠. 황금빛으로 물든 회전문을 통과하면 현대판 프렌치 럭셔리를 보는 듯한 천장 높은 로비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네모난 베이지색 대리석과 벽면에 번쩍번쩍한 금빛 장식, 천장에 기하학적 무늬로 새겨진 LED 등의 홀로 심플한 샹들리에와 벽에 걸린 거대한 미술 작품까지, 우리가 흔히 파리 5성급 호텔에서 기대하는 바로크 시대 궁궐 같은 모습 대신 현대적 느낌의 프랑스식 고급스러움을 아주 잘 표현한 모습입니다. 로비에 놓인 가구나 책 한 권까지도 치밀하게 계산된 하나의 예술품 같은 느낌이며 패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만큼 직원 유니폼 또한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해 엄청 기품 있으니 유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로비의 느낌은 객실층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대리석 대신 기하학적 패턴이 돋보이는 카펫이 인상적이죠. 제가 예약한 객실은 생강이 보이는 주니어 스위트인데요. 루이비통이 만든 호텔 객실 살펴보시죠. 55제곱미터의 객실은 파리라는 걸 감안하지 않아도 충분히 큰 크기의 객실입니다. 무엇보다 슈발블랑에 묵으면 주니어 스위트에 묵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생강과 폭레프 다리가 한눈에 담기는 객실 내 라운지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건물 외관을 봤을 때 창문이 밖으로 돌출된 모양이었는데 이 공간 때문이었네요. 제가 배정받은 객실이 209호, 실질적으로 건물 3층 높이였는데 처음엔 호수 보고 이게 얼마짜리 방인데 이런 저층을 주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객실 전망을 보니 불만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폭레프 다리와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느낌이어서 객실이 파리의 일부가 된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분위기 내기 좋게 샴페인도 세팅되어 있어 햇빛에 반짝이는 생강의 윤슬 보며 기분 내기 좋죠. 객실은 역시 패션 대기업에서 만든 호텔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독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는데요. 두꺼운 꽈배기 니트 같은 도톰한 카펫과 기포가 송송 올라오는 듯한 대리석 벽면, 색감은 맞췄지만 거친 소재로 과감함을 더한 소파와 깔끔하면서 담백한 침대와 샹들리에까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베이지 톤이지만 누구도 이렇게 소화한 적은 없을 것 같은 대중적이면서 개성을 잃지 않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느껴지는 디테일이 멋졌는데요. 테이블 위에 놓인 꽃과 소품, 침대맡 협탁에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나 전화기 하나까지도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해둔 모습이죠. LVMH에서 운영하는 만큼 디올이나 루이비통의 책자, 호텔을 설계한 피터 마리노 관련 책자도 찾아볼 수 있고요. 샴페인뿐만 아니고 초콜릿과 파이, 과일까지 제공되는 웰컴 푸드는 그 다양한 섬세함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욕실은 객실과 투명하게 유리로 분리하여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한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구조에선 욕조에 앉아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욕실 전체엔 짙은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대리석으로 바닥과 세면대, 욕조와 샤워실까지 똑같이 꾸며져 있는데요. 이 또한 굉장히 시크하죠. 욕실 안에도 기절할 만한 와우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어메니티가 기가 막힙니다. 슈발블랑 파리 건물을 본따 만든 모양의 케이스에 자체 제작한 샴푸, 젤, 크림 등이 있는데 심지어 해당 제품들은 디올의 조향사인 프랑스와 드마시가 개발했다고 하네요. 진짜 디올 제품이나 핸드크림도 제공되는데 실제 샤워실에서 쓸 제품은 대용량 용기에 담겨서 제공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집에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많기도 하고 케이스도 무거워서 들고 가기 좀 힘들다는 단점은 있네요. 또 한 가지, 세면대 밑에 차갑게 준비된 수건이 보관된 미니 냉장고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되나 싶은데 디올 스파가 있는 호텔인 만큼 피부 관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욕실 어메니티도 서랍 안에 딱 맞춘 케이스에 담겨 나오고요. 욕조 머리맡에 향초와 성냥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욕조 주변에 수건과 슬리퍼가 세팅된 것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절 포인트, 욕실 내에 하맘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 사우나 방문 없이 객실 내에서 습식 사우나도 즐길 수 있네요. 객실 입구엔 별도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보통 주니어 스위트에 드레스룸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슈베블랑의 주니어 스위트엔 있는 옷 없는 옷 다 꺼내서 걸어두고 싶은 잘 갖춰진 옷방이 있습니다. 슈트릴까지 준비되어 있는 건 정말 드물죠. 화장실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좋은데요. 화장실과 미니바에 쓰인 벽면이 오돌토락에 입체적인 반면 객실 문은 무늬만 있고 실제로는 평범하게 만들어진 점이 재미있습니다. 보통 파리와 같이 오래된 건물에 호텔이 생기는 경우 수영장이 소박한 경우가 많은데요. 슈바블랑 파리는 수영장까지 빈틈이 없습니다. 수영장은 호텔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디올 스파 안에 위치하는데요. 호텔 내에 디올 스파가 들어왔다는 사실도 큰 주목을 받았죠. 투숙객은 누구나 스파 내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사실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 수영장에 큰 기대가 없었는데 세상에나 수영장이 너무 예쁩니다.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에선 아까 객실에서 봤던 생강과 폭네프 다리 에펠탑까지 파리의 풍경을 재현해놨는데요. 그림 같기도 만화 같기도 한 미디어 아트 덕분에 실제 생강에서 수영하는 느낌이죠. 에펠탑의 레이저나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까지 미디어 아트에서 생생하게 재생이 됩니다. 게다가 노을빛이 도는 미디어 아트와 수영장의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물결무늬, 바닥 타일도 예쁘고 수영장이 비치는 천장도 너무 감각적이죠. 심지어 30m의 넉넉한 길이어서 수영하기에도 좋고요. 스파 시설인 것과 어울리게 선베드도 굉장히 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도 슬리퍼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는 세심한 서비스에 별도 건식, 습식, 사우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루이비통이 정말 칼을 갈고 만든 호텔답네요. 피트니스는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테크노짐에 다양한 기구가 갖추어져 있어 여행 중 운동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프랑스 호텔은 또 식음 업장이 하이라이트죠. 파리에 딱 9개 있는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 중 하나이자 셰프 아르노 동케가 이끄는 플래니튜드가 호텔 내에 있는데요. 파리 레스토랑 가이드인 고미요에서 20점 만점에 19.5점을 받은 곳이라고 하네요. 워낙 예약이 어려운 곳인데 투숙객은 예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인 하시면서 꼭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식음업장은 7층에 모여 있습니다. 7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평범하지 않은데요. 수영장에서 생강과 나란히 수영하는 느낌이었다면 엘리베이터에선 새가 되어 하늘을 날며 생강을 구경하는 느낌이죠. 7층엔 바 겸 조식을 먹기도 하는 르뚜바히와 이탈리아 레스토랑 랑고스테리아가 있는데요. 조식을 먹으러 르뚜바히를 이용해봤습니다. 슈바블랑 자체가 현대적인 프렌치 럭셔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르뚜바히 또한 위트있고 재미난 인테리어가 특징인데요. 메뉴판에 쓰인 색색깔의 점박이는 건너편 루이비통 매장이 생각나기도 하죠. 빨갛고 노란 강렬한 색상의 가구가 쓰였고요. 한쪽엔 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 최상부층인 7층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망을 기대하고 갔는데 아침에 비가 와서 굉장히 슬프긴 했네요. 조식은 뷔페는 아니지만 약 84,000원의 가격에 캐비아와 트러플을 제외한 메뉴판에 모든 메뉴를 다 시켜서 드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르뚜바히 조식 진짜 맛있습니다. 시작은 기본 빵부터 시작했는데 파리에서 먹는 빵이 원래도 맛있지만 여긴 정말 입속에서 느껴지는 빵의 식감도 좋고 맛도 너무 좋았고요. 특히 제가 프렌치 토스트와 와플, 팬케이크, 밀가루 3종 맛을 보고 조식이 어떤지 기준을 잡는 편인데 여기 프렌치 토스트와 와플 정말 미쳤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평이한 프렌치 토스트인데 겉표면은 살짝 캐러멜로 덮고 불로 그을렸고요. 안쪽은 계란물에 폭 젖은 듯 엄청 촉촉해서 그야말로 겉바속촉에 적당히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네요. 와플은 보기에도 예쁘지만 같이 제공되는 바닐라 크림과 함께 먹으니 텁텁하지 않고 되게 가벼우면서도 적당히 바삭한 게 너무 좋았고요. 오믈렛도 윤기 좔좔 흐르는 거 보이시죠? 겉표면만 봐도 고퀄이 느껴질 정도인데 잘랐을 때 적당히 녹은 치즈와 입에 넣었을 때의 부드러움이 어마어마합니다. 크레페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과일 샐러드와 바닐라 요거트까지. 팔라스케 호텔 조식도 기억에 남지만 파리에서 딱 한 군데만 꼽으라면 조식은 르뚜바히 조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르뚜바히는 조식 외에도 간단히 칵테일 한 잔 즐기실 수도 있는데요. 체크아웃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날씨가 좋아져서 이건 꼭 가야겠다 싶어 다시 방문했습니다. 역시 파리 한가운데에서 생광과 함께 보는 전망은 어마무시했고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시대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까지 반짝이는 파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굳이 투숙하지 않아도 칵테일 한잔 하실 겸 방문해도 좋으니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싼 돈 들여서 파리 5성급 호텔에 묵으시곤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리는 전 세계에서 호텔 값이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이고요. 서울, 도쿄, 두바이, 런던, 심지어 뉴욕보다도 호텔 값이 비싼 곳이 파리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규모가 크지 않거나 가격에 비해 객실이 작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면에서 슈발블랑은 정말 비싸지만 적어도 돈값은 하는 곳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세계 최고의 명품 패션 기업에서 운영하는 호텔인 만큼 공간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고요. 게다가 호텔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시설도 다 새거고 객실도 널찍합니다. 여행하기에 교통이나 위치도 너무 좋고 훌륭한 시금업장과 서비스 품질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 호텔은 파리인 걸 감안하지 않아도 최고의 호텔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역사가 짧은 게 단점이어서 팔라스 등급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파리에 존재하는 호텔들 중 최고의 호텔 중 하나이고 특히 한국인들 입맛에 딱 맞는 호텔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래서 슈발블랑에 대한 또또남의 총평은 어떻게 되나요? 슈발블랑은 슈가 졸라 비싸요. 네, 진짜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 호텔 중 가장 비싼 호텔이었고요. 하지만 호텔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로서 아깝다는 생각보단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기념일이나 신혼여행 가실 때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